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 한인 1.5세 2세들이 미 주류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을 때 보면은 참 든든합니다. 그 똑똑하고 훌륭한 우리의 자녀들이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한인 여성 경찰로서 우리 한인 동포사의 든든한 또 버팀목이 되고 있는 우리 박희진 경관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경관을 소개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경찰 하면은 상당히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얼굴도 우락부락하던데 우리 그 박희진 경관을 모시고 나니까 전혀 경관 같지 않고 예쁜 한국의 여성, 소박한 여성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혀 경관과는 이미지가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저는 약간 이미지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경관하신 지 입문하신 지 오래됐죠? 네, 꽤 됐습니다. 뭐 한 14, 1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뉴욕에서만 하셨나요? 네, 뉴욕시티에서만요. 지금 정확하게 근무하시는 데가 어디시죠? 현재는 지금 퀸스 북부 본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대민 담당 업무를 하고 계시고 네, 또 순찰대도 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는 또 항만청 구조대에도 계셨더라고요. 네, 거기서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힘든 뭐 운동도 잘해야 되고 수영도 잘해야 되고 다양한 그 운동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운동을 잘하세요? 네, 옛날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네. 지금도 잘하세요? 할 만한 건 다 해요. 그래요? 어떻게 해서 경찰에 입문하시게 됐어요? 경찰 되기 전에 제가 그 뉴욕시티의 디파트먼트 스몰 비즈니스에서 일을 했어요. 그래요? 그게 옛날에 풀턴 시장 아시죠? 네네. 풀턴 어시장. 네네. 거기를 관할하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던 그 상관이 리타이어한 경찰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루테난 경위.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가 하는 일하고 비슷한 게 경찰이니까 글로 해보지 않겠냐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이렇게 경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스 아카데미를 다니신 거죠? 그렇죠. 본래는 전공이 뭐예요? 바이올로지요. 그러세요? 네. 굉장히 그럼 전혀 바뀌었죠. 다른 네. 분야에서 또 일을 하게 됐네요. 네. 한국말을 잘 하시는데 언제 미국에 왔나요? 꽤 됐어요. 미국에 온 지는. 미국에 온 지 제가 알기로는 살짝 알아냈거든요. 네. 30년 정도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 그렇죠. 됐습니다. 그럼 경찰에 입문한 거하고 30년 된 거하고 보면은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말도 잘하고 또 한글도 지금 네. 잊지 않으셨죠? 네,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왔을 때 굉장히 그거를 주목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글하고 또 가끔씩 이제 한문으로 저희 아버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혀 잊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 얘기가 나왔는데 네. 누구나 다 이제 뭐 이민자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죠. 1.5세시잖아요. 우리가 흔히 네. 말하는. 네. 그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수협에 종사하시고 계시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평통에서도 평통 자문위원회로 대표도 하셨고 그다음에 수산협회 이사장님도 계셨고 또 덕수 나오셨어요. 그래서 덕수의 회장님도 하셨고 좀 한인 사회에 조금 이렇게 일을 하신 분이시죠. 네. 그게 자녀가 또 딸이 이렇게 경찰에 입문한다고 할 때 반대하지 않았어요? 또 위험한 직업이다 이래서. 제일 처음엔 하셨어요. 아주 오래전에. 왜냐면 그때만 해도 80년대 따라 그 에이션 갱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땐 좀 위험했었죠. 근데 그 후 지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는 K 승낙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보조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경찰하면서 특히 여성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기억이 나나요? 네, 가끔씩 있어요. 질문데 아까 저한테 하셨듯이 약간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더 가냘팠거든요. 몸무게도 덜 나가고. 네. 근데 운동을 해서 이제 힘은 있는데 교육받을 때 그 뭐 6'2" 하는 그런 남자들 덩치 큰 사람들하고 네. 같이
뛴다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 더미를 끄는 거 140파운드짜리 더미 끄는 그런 거 할 때 약간 힘든 느낌은 있었어요. 여성이라고 이렇게 봐주고 그런 건 없잖아요. 전혀 똑같이. 없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미국에서는 네. 뭐 남성과 똑같이 무게도 똑같고 네. 어떤 일을 그 성공하는 것도 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9.11 테러 사건 때 그 지금 뉴욕에 계셨나요? 네. 9.11 사건 일어나서 제가 1경찰서에 일했었어요. 이 경찰이면 어딘가요? 다운타운, 맨하탄에. 다운타운이면은 월스트리트 그쪽 지역이네요. 그렇죠. 예. 지난번에 그 대통령이 방문하셨죠. 그 네네네. 1프리싱. 네. 거기서 제가 근무했어요. 9.11 사태 때. 그때 출동했었겠네요. 그럼요. 그때 뭐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몽이었죠. 그렇죠. 힘들었던 시기였겠네요. 그때 당시. 그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일 먼저 이제 정신적으로 왜냐면 이제 사람 그 사태에서 굉장한 어마어마한 사태잖아요. 미국 역사상에서 아니면 세계적으로 그때 그런 상황 보고 또 그 지역에 있으면서 제 일하던 지역이니까 그 냄새, 그 냄새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평상시 일반인들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못 보시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했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저희들이 일하면서 제일 그러니까 잊히지 않는 것이 냄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신 했을 때 아니면 노인들이 오래 계시다가 이제 돌아가신데 아무도 몰라가지고 며칠 후에 저희가 방문하면은 그런 냄새가 나요. 그것이 안 없어져요, 솔직히.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랬죠. 그렇죠. 예. 3천여 명의 시체가 그 안에서 뒹굴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 엄청난 재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현장에서 그 부분을 수습하느라 또 여성의 몸으로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보람된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보람된 것도 있어요. 보람된 일이라면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한인 사회에 있는 건데 여기서 미국에서 이렇게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셔가지고 한국을 돈을 보내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연락처가 없어요. 친척도 없고 아는 분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제가 이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게 돼서 한국으로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경우 물론 슬픈 소식이지만은 그래도 궁금한 것보다는 그 돌아가신 분의 친척들한테 연락 드리는 그런 게 조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에. 대리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 전화를 받을 거잖아요. 그럼 그쵸. 한국 분들도 전화 좀 많이 오고 그러나요? 네, 가끔 와세요. 그좀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뭐 전화한다든가 그러면 몇 번으로 전화를 해야 되나요 혹시요? 제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사무실 전화번호가 718-520-8839. 718-520-8839. 네. 뭐 한국 분들이 많이 전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국 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혹시 어떤 좀 부탁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너무 그 한국식으로 봐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은 없으세요? 제가 직접적으로는 경험한 게 없고 들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 좀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 여기서는 그러니까 제가 들리는 소리는 한국 사람인데 좀 봐주면 어떠니 이러시면서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야 너는 그것도 못 해주냐 이렇게 약간 반말 섞이듯이 약간 이렇게 우압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또 곤란하고 또 여기서는 또 봐준다고 봐줄 수 없는 그렇죠. 거를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 마음속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참 그게 네. 그렇지가 못하죠. 공무원이라는 것이. 그럼요. 그 보람된 일도 있잖아요. 한인 사회에 보람된 일은 혹시 없어요? 한인 사회에 보람된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민 담당이다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그
익스플로어 프로그램이라든가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각 경찰서마다 그 모임이 있어요. 거기 네. 가서 이제 교육도 받고 또 경험도 쌓고 그 커뮤니티 서비스 시간도 거기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인 사회에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쪽에 그 활동을 또 하셨잖아요. 우리 그 박경관께서. 그렇죠? 네.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실태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학교 내 폭력 사태, 총기 사태, 예. 또 밖에서도 그런 마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심각한가요? 조금씩이요. 그 인플루언스를 많이 받아요. 학생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그 객관적인 눈도 보고 그다음에 친구들 간의 그것 때문에 프레셔가 있어서 좀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하려면은 이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익스플로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로 방향으로 나가야죠. 제가 이제 좀 그 딱딱한 얘기보다는 우리 그 동포들이 박희진 경관에 대해서 궁금한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결혼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자녀분도 있으시고요. 네, 딸 하나 있어요. 그래요. 뭐 다복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한인 동포들한테 여러 가지 좀 많은 그 봉사도 하고 또는 그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동포들한테 바람이 좀 있으세요? 참여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경찰서마다 커뮤니티 카운슬 미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 지역 주민들과 경찰서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그 인포메이션을 받는 건데 한인 사회에서는 한인이 많이 참여를 안 하세요. 물론 일을 하다 보시니까 시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이니까 좀 시간 좀 내셔서 참석 좀 하셔서 인포메이션 받고 또 대면 이렇게 안면이 있게끔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어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언어 때문에 나 가봤자 뭐 이해도 못 하는데 근데 여기 생활이 언어를 못해도 나타나면은 참여를 하면은 더 이렇게 안면이 있으면은 더 귀를 기울이게 돼요. 네. 그래서 나 언어 못해, 언어 때문에 안 돼.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하면은 이제 대민 담당이니까는 이쪽에서 봤을 때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좀 참여를 많이 해야 우리가 좀 권익도 네. 그 보호도 받고 또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하면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또 미국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런 면이에요. 그래서 참석을 해주셔서 네. 이렇게 참여해서 좀 얼굴 좀 보고 하면은 저 사람은 말 못해도 오는구나 해서 더 귀를 기울여주고 또 문제 있을 때 더 신경 써주게 되고 왜냐하면 서로 인간관계니까 인과관계를 쌓는 거죠 한마디로. 뉴욕시에는 경찰이 한 몇만 명 되죠? 제가 알기로는 한 거진 35,000명이요. 3만 5천. 네. 그러니까 뉴욕시 5개 보로에. 네. 그렇죠. 그 가운데 한인 경찰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한인 경찰로만 제가 알기로는 2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200여 명이요. 네. 중국에 비해서는 한참 적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숫자가 좀 적죠. 그 가운데 이제 여성 경관이신데 한인 여성 경관이 몇 명이나 돼요? 굉장히 작아요. 네.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 돼요. 10여 명이요. 네. 좀 많이 한인들이 경찰이 좀 입문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 한인 경찰끼리도 파워가 생기고 그럼요. 또 한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도 또 올라가게 되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포 사회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뭐 경찰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이라든가 각계 주류 사회에 많이 지금 들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부족하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먼저 앞으로 좀 큰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좀 든든한 버팀목이 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찰로서의 소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경찰로서 소망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요? 네. 아니면은 제가 처음에 입문했을 때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제가 입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안 드렸었는데 제일 동기가 제가 경찰 된 동기가 그 당시만 해도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좀 불이익 당하는 이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네.
제가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제일 출동하나? 그러니까 경찰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해서 불이익 당하는 거를 제가 딱 거기서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경찰이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퇴직하려면 아직 몇 년 더 있지만은 처음에 입문했을 그 마음가짐으로 계속 한인사회를 위해서 제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도 좀 든든한 버팀목이 되주시고 또 정의로운 경관이 되시고 또 고위직에도 또 승진을 하셔서 큰 또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우리 박희진 경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박희진 경관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동포 사회의 여성 경관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